근데 이 가게 제가 지은 거고요. 이게 보면 이제 제 연락처고, 제 가게 들어오면 현재 이렇게 문구가 떠져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리점 코드며,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산업용과 앞으로 들어올 서비스를 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4개 나라에 제 가게를 열어놨고요. 이 가게 수를 현재 늘릴 계획을 갖고 올해 후반에 일본, 내년 초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국, 현재 2017년까지 아시아의 9개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개라면 앞으로는 몇 개가 될 수 있다고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요. 내 가게가 많아진다라는 거. 이 제 교통차 신청처를 통해서 고객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그 요금 때문에 저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분들이 내는 그 요금 때문에.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낸다고요. 그럼 월일에 한 번씩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커미션처럼 마치 인세 수입처럼 들어옵니다. 이게 쌓여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공과금이요. 다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달에 냈던 분들이 이번 달에도 내고요. 또 이번 달에 냈던 분들이 다음 달에 냈는데 저에게 또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양산에 계신 분들의 제가 한번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때 하는 게 나을까요? 앞에. 이쪽이 나을까요? 네. 아니면 이쪽이 나을까요? 앞에. 이게 여기가 더 낫겠죠. 여기서 하면요. 저처럼 고생 엄청 합니다. 이때 하면요. 밥상에 이제 반찬도 숟가락도 있어요. 정말 메인 요리가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 메인 요리가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는 아직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던 시기였고요. 이제부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요금 고객이 2명이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 딱 시작할 때 장모님을 제 고객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저를 설득을 했어요. 내 가게 주인은 내가 고객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를 설득했고 고객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금을 이제 들어오기를 학수고대를 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혹시 회사에서 까먹었나? 무슨 생각도 들고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그래서 2달을 기다렸는데 2달이 돼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도 전화했습니다. 왜 내 요금 안 돌려주냐고. 내 지금 요금 고객이 지금 처음에 2명이어서 그래도 지금 5명 정도 되는데 왜 내 요금 안 돌려주냐고. 회사에서요. 주민등록번호 불러보래요. 막 이렇게 조회하더니요. 이때요. 아직은 지금 뭐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은 아닌데 이때요. 얼마나 있냐고. 얼마인지 아세요? 770원. 이게 제가 처음에 저한테 쌓여있던 요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770원이요.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돈이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돈이 되게 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8천을 받는 제 친구는요. 현재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해요. 2년 전에 찾아갔을 때도 365일 중에 360일을 일해요. 근데 그 친구가 대기업에 그 정도 연봉을 받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냐면 배우자는 좋아하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본인은요. 왜냐면 IT 계열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곧 있으면 그 회사 나와야 돼요. 40이 돼가 저는 지금 37입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회사를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기존에 빨리 들어와라. 그때 그 친구가 관심을 갖는데 더 웃긴 건 자기 회사에 부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걸 들고 온 거죠. 들어는 만나이 씨. 그때 그 친구, 저 친구가 그거 하는데요? 친구 이름이 뭔데요? 김윤철인데요. 이상합니다. 그것도 막 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몇백 원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요. 지금 저에게는 전업을 할 만큼 기존에 하던 일을 접어서 시작할 만큼 현재 한 요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속 쌓여가는 일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처럼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이런 사업자분들이 늘어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합니다. 일종의 점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랜차이즈입니다.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면 저로 인해서 고객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나를 통해서 몇 명이 만들어졌는지를 회사가 취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취합하에 있는 그 점포수가 사업자 수가 많아지면 그걸 보너스로 계산해서 보너스를 주급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분들이 많으면 이 보너스는 많을까요? 보너스는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명도 안 만들어진 거예요. 한 명도. 그럼 이 보너스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 사업자는 점포로부터
인터넷 고객, TV 고객, 무슨 고객 이렇게 요금 내는 고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내는 요금은 전달에도 냈다면 다음 달에 낼까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입은 고객들이 늘어나며 점포수가 늘어나야지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급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월급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4~5번에 의해서 이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요. 요금과 관련된 건 포인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요금을 내게 되면 포인트라는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였을 때 포인트가 모으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졌을 때 포인트 모으기가 더 쉬울까요?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이 포인트 모으는 건 어떨까요? 쉬워요. 쉬워지겠죠. 몇 점까지 모으면 된다고요? 50점. 50점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그 발생된 요금의 10%를 돌려줍니다. 저희는 요금 매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이 회사는 요금 매출로 뭔가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에서 요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비즈니스 34개월을 진행을 했는데요. 포인트는 현재 제가 57점, 고객 수는 17개, 매출은 100여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50점이 넘으니까 10% 돌려준대요. 100여만 원에 10%면 제가 얼마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거죠? 10만 원. 예, 한 10여만 원의 캐시백. 근데 제 점수가 똑같이 매출은 100여만 원인데 포인트가 만약 20점이에요. 그럼 제가 돌려받는 캐시백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의해서 돌려받는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혹시 이 포인트가 혹시 이런 거면 그런 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점을 해놨더니 이번 달에 제가 뭔가를 받았어요. 다음 달 딱 됐더니 이 점수가 다시 0점부터 돼갖고 또 50점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 일이라면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그런데 이게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요금이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달 냈던 요금 고객이 다음 달에도 요금을 낸다면 이 포인트는 다음 달에 다시 만들어질까요? 네.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구조로. 그래서 50점이라는 점수. 혹시 만약에 고객이 많아져서 100점이 됐다면 몇 프로를 돌려받을까요? 10%. 그러면 내가 몇 점만 해도 된다고요? 50점. 50점이 저희는요 그냥 맥시멈이에요. 그게 오늘 안에 다 하든 내지는 1년 안에 하든 내지는 몇 년 안에 하든 쌓여갑니다. 쌓여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십니까? 맞나요? 쌓여갑니다. 저처럼 이제 뭔가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다는 분은요, 내가 내 거 돌려받는 혜택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보세요. 그럼 마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전달이 돼서 저와 같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늘어나게 되면 고객이 늘어나고 점포수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요, 내가 중개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매출도 별로 없을 거고요. 고객도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은 요율을 줘봐야 10,000원이나 10만 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많은 매출이 만들어지고 고객이 만들어졌더니요. 여기에 1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이 구조가 만들어지게끔 내가 이 비즈니스 처음에 몇몇 분한테 전달될 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나는 들어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이 비즈니스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 너무 괜찮아서 내가 누군가한테 한번 알려줬어요. 한 분한테. 근데 그분이 들어봤더니요. 너무 괜찮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막 주변 분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그 한 분을 해서 요금이라는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 요금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혹시 제가 이 회사에 직급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됩니다. 요금 매출을 제가 얼마 해야 될까요? 할당량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제가 뭐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포인트. 네, 그 포인트라는 것만 갖고 있다면 저는 저로 인해서 발생된 요금 매출이고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이 한 분한테 전달했는데 이 요금 매출이 현재 5억 원이 넘습니다. 5억 원이라는 요금 매출. 그런데 제가 이분으로부터 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제가 이 회사에 현재 알리라는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포지션이 없어도 되고 매출이 없어도 됩니다. 할당량 없어도 돼요. 내가 뭐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50점이라는 점수 때문에요. 저는 이 수수료가 저에게 중개 수수료가 올라옵니다. 그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했던 이유고요. 7레벨까지 저는 현재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점포수가. 그러면 3,800개 중에 1000여 개가 여기 있으면 그 밑으로 몇 개가 있을까요? 2,800개. 네. 아직 많이는 못 모았어요. 이제 3,800개밖에 안 나와요. 부러우세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너나야. 그만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비즈니스를요, 이렇게 해서 내 중개 수수료, 내 멤버십과 해서 이런 요금 수입, 인세 수입을 만들어 가시려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6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의 한 번에 창업 비용이 발생되고, 그 비용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내지는 여기에 보면 내 가게가 세팅이 되게 되고, 앞으로 여기에 발생된 세금과 관련된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많은 나라에서 내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 자체가요, 이 안에 한 번의 창업 비용에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매달 들어가냐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매달 뭔가를 사야 된다 그런 것도 저희는 없어요. 그냥 처음에 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그 자격을 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진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재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직급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보너스라는 재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진행하면 100여만 원 들을 수 있는 풀옵션 자격, 내지는 내가 고기 2개를 유치할 수 있는데 라는 상황이면 굳이 풀옵션이 아닌 상황으로 들어오셔도 동등한 자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 가게가 세팅되게 되고, 내 가게, 그래서 이 비즈니스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마다요, 현재 보너스라고 하는 이 재원들이 나에게 일종의 주급으로 보너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분한테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나에게 주급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서부터 정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분한테 전달됐다고요? 두 분이죠. 회사에서는 당신 가게 요금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포지션, 대리점의 포지션을 바꿔줄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2명한테 전달했을 때 내 멤버십이 늘어날 때마다 내 포지션이 바뀌기가 그 이해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한테 전달했던 게 이틀, 그래서 저는 이틀 만에 ETT라는 포지션을 갔거든요. 근데 ETT가 되니까 참 수입이 재밌어집니다. 제가 전달했던 이분이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너스가 조회비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누구요? 누군가한테 전달했더니요, 본인 보너스는 뿐만 아니라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간접이라고 하는 수당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런 ETT가 됐더니요, 제가 직접 누군가한테 전달했더니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합쳐진 돈이 저에게 직접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ETT라는 포지션인데요. 그러면 QTT가 받는 보너스가 많을까요? ETT가 받는 보너스가 많을까요? ETT겠죠. 근데 ETT를 전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이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고요? 너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면 안 된다 했더니 저희 작은 엄마요. 비전 봤냐고요? 아니요. 전주 조카가요, 오빠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해서 들어온 거예요. 협력업체 대표님이요. 김 과장, 잘한데? 내가 가만있을 때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두 분에서 저는 ETT가 됐는데 수입의 구조가 달라졌어요. 사업이라는 건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ETT가 됐더니 수입이 2배로 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만 이달 안에요, 회사에서 30일이라는 기간을 드리겠답니다. 30일. 그래서 두 분이 아닌 한 분 더 전달해서 세 분의 파트너를 찾으면서요, 본인 점수 30점이 된 ETT가 되시면 이 보너스 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100여만 원의 수입을 더, 보너스를 더 드리겠대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적게는 60여만 원, 많게는 100여만 원의 창업비용이 들어갔다면 첫 달 안에 손익분기를 넘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됐고요. 이런 ETT가 세 팀이 나온 ETL을 60일 안에 가게 된다면 또 회사에서 이런 보너스라는 거 제도 이외에 추가로 100여만 원의 보너스를 더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ETL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회사 제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게는 한 350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 여기까지는 인턴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 TC라는 포지션이 구조가 되는데요. 이 TC는 내가 전달했던 분들로부터 점수가 누적되고 고객들이 누적되면서 내 점포수도 늘어나면서요, 200점을 넘는 팀이, 세 팀이 나오게 되면 포지션이 TC로 바뀌게 됩니다. 누적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당연히 이 점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TC라는 포지션이 되게 되면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10만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마다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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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내가 전달한 게 아니라 내 팀에서 전달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라고 하는 점포가 만들었다면 총 몇 개의 점포가 만들어진 거죠? 30개. 근데 그분이 한 개당 10만원씩 받아간다면 이 TC분의 수입은 얼마일까요? 300만 원. 300만 원이요? 혹시 그런데 이 가게에 뭐 집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무슨 요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요금은 이 보너스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요. 별도에. 이런 수입을 받아가는 분이 TC입니다. 전국에 한 300여 분 정도. 누적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간상에 그 시간을 단축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누적이 되어 있는데 속도가 빠른 이유는 저희는 아직 산업용이나 정말 돈이 되는 상품은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멤버십이 증가가 되고 있으면 현재 아시아 두 번째 나라 준비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최초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TC가 두 분이 나오게 되면 이사라는 직급의 RD, 네 팀이 나오면 부사장이라고 하는 직급의 RVP, 그 다음에 RVP 세 분의 TC 세 분이 나오게 되면 SVP라는 수석 부사장님의 포지션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직급 반이라. 수입에 똑같은 포지션이어도 수입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볼륨으로 따집니다. 매출에 대한 볼륨들. 제가 현재 이 회사 이사로 있고요. 제가 올 연말까지 도전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지금 34개월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가는데 예상 목표를 현재 3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 임원 되는 데까지 보통 한 3년이면 가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요. 그 회사 임원이 되는데요. 한 3년이면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현재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요. 수석 부사장이 되게 되면 이 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ACL, 아시아를 계획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계획이 뭐냐고요? 그들이 내는 요금 시장이요. 거기 ACN으로부터 발생된 매출의 이익금이 아닌 매출의 1%가요. 당신이 만약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수석 부사장이 된다면 일본 사람들이 내는 요금이 당신과 상관이 없어도 중국 사람들이 내는 요금이 당신과 상관없어도 그 ACN이라는 이 요금 매출, 아시아라는 매출로 인정이 돼서 그 1%에 대한 거를요, 수석 부사장들 수만큼 N분의 1로 나누겠답니다. 현재 ACN에 왜 많은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요즘 좀 유명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되어 있느냐고요? 그분들이 투자비 필요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세요? 사이드로 배우자 모르게 뭐 좀 돈 좀 더 필요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데 이 시장입니다. 아시아에 40억이라는 매달 내는 바로 이 시장을 조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의 한 번의 생각 때문에 저는 저에게 기회가 되게 됐던 거고요.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ACN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대니베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셔야 될 분이고요. 만나시면 이 비즈니스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현재 ACN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벌고 있는 리스트이며 전 세계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현재 수입을 벌고 있는 리스트들인데요. 여기 있는 대부분 90%의 회사들은 다 물건을 판매해서 남는 마진을 갖고 수입을 벌리는 네트워크 회사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빨간지를 친 이 회사는 뭐냐면 제품이 아닌 그 서비스라는 걸 갖고 유일하게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인데 아직 아시아를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점유율이 두 번째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고 시장이 큰 이 시장, 아시아. 거기에 만약에 ACN이 지금 진출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이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그 점유율에 기득권이 한국 사람이라면 여기에 제일 많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한국.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 리스트에 제가 올라가는 건데요. 많은 돈을 벌어서 올라가는 게 꿈인 게 아니고요. 저처럼 평범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맥도 없고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진행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저를 바라보고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반드시 올라갈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요, 제가 갔던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연치 않게 저에게 다가왔던 그 기회가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25살 때 샀던 집인데요. 우리 저희 그 스폰서가 물어보셨더라고요. 여기 어디 사냐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딱 봐도 집이구만인데 여기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게 전체예요. 차를 7대를 갖고 월화수목금토에 차키를 골라가면서 그 차도 뭐냐면 키코, 마티즈, 다마스 이런 게 아니고요. 벤츠 막 이런 차들 25살 정도 되면 이 정도에 살만하죠. 마이클 조던 저희 회사 이사 그 ETL입니다. 샬롯 바켓이라고 하는 NBA 구단에 ACN이 현재 이런 장소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UFC 회장님 레이너 화이트가 저희 회사의 가장 유명한 부사장님 중에 한 분이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들이요. 저희 회사에 현재 참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단순히 투자 때문에 사이드로 그 가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유명한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ACN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대표적인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분들이에요. 19살 때 ACN을 만나서 부모님께 이 사업을 전달했습니다. 아빠가 저희 회사의 현재 이사님, 엄마가 부사장님, 누나가 현재 이사님, 현재 삼촌이 이 회사, 저희 회사 TC 팀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회사 부사장님으로 계세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현재 부사장님 한 분이고요.
21살 때 만났던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24살에 저희 회사 부사장님이 되어 있고 27살 때 접시딱 끼었던 분이 현재 10년 동안 ACN을 진행하면서 저희 회사의 현재 부사장님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 현재 제일 많은 수입을 벌고 있는 부사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ACN을 통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재 저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 참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꿈꿉니다. 창업을 꿈꾸고요. 평생 다녔던 직장으로부터 나와서 벌어놨던 돈으로요. 자영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시작해요.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냐고요? 저는 이랬습니다. 이 그림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시죠?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네. 한국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들어보셨습니까? 1%? 네. 상위 1%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한 이 정도의 소득을 벌게 된다면 상위 1%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 상위 1%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요. 현재 1%를 도전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이 있고요. 내지는 자영업이라는 걸 통해서 전문직을 통해서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대학에 나와서 상위 1%까지 간다면 그 회사 임원이 돼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요? 20년? 아마 그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20년이 돼서 그 회사에 임원이 됐는데요. 회사에서요. 그동안 수고했대요. 나가래요. 나갈 때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임원이라는 타이틀 우리 자식한테 상속시키고 나가겠다고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장문직이나 이런 의사분들, 변호사분들은요. 본인이 그 일을 그만둬야 될 때 자기 자식한테 내지는 아내한테 상속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 됩니다. 시간당 페이가 다를 뿐이거든요. 특히 의사라는 분들은요. 더더욱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 가장 많은 신분자 중에서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이제 레지던트 과정, 전문의 과정 맞춰갖고 병원 딱 차렸는데요.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요. 나이를 먹었더니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보자고.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가서 진료 받고 싶으세요? 그런 위험성과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벌이 좋았냐면 배경이 좋았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양공고라고 하는 공고를 나왔고 금속과를 졸업했고요. 자격증 2개가 있어가지고 그 자격증 2개 때문에 용인에 있는 작은 대리점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한 300 정도 버는 게 제 생활이었고요. 혼자 버는 300이라고 하는 그 돈이 그렇게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놀러 다니고 저금도 하면서 충분히 살게 됐는데요. 우연찮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그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굉장히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옛날 얘기가 됐대요. 자기가 60평생을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갔대요. 자네는 딱 보아보니까 뭐 집에 부모님 자리에서 기댈 수 있는 언덕도 없고 좋은 직장이냐 그렇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내 딸 딱 보내놓으면 딱 보인대요. 뭐가 보이시냐? 고생길이 보인대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직장에서 주던 그 월급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 집에 진짜 살이 하나 잘 들어와서 가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월급에 만족했던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 여기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도구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파리바게뜨 찾아가고 내지는 저 타멘탐스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몇 억씩 달래요. 그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했던 그 일을. 그러다가 이 비즈니스를요 우연치 않게 소 뒷걸음질 치다 잡은 거예요. 진짜로. 처음부터 비전을 봤냐고요? 아니요. 직장 생활했던 제 눈에 이게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뭐였냐면 자영업이 빨리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입이 많이 안 나니까 집에 한 100여만 원 정도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면 집에 살림에 보태면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보겠다고요. 제가 그 자영업하는 그 가게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미국을 갑니다. 제 아내가 미쳤다고 했어요. 너 미쳤냐고. 제 아내한테 저 이랬거든요. 어쩌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고. 대신 갔다 와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딱 깨끗하게 접을게. 땅과 흙은 안 팔게. 그러고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발 가는 그 길에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여기 계시는 김인수 사장님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발 이 회사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그 이 경제지 안에 이 사람들이 모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이 비즈니스의 모습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이 3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만 열린다면 나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봤죠? 지난 토요일에 보셨잖아요. 미국은 그 사이즈 5배입니다. 미국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갔더니요. 저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래요. 조금만 더. 그러면 곧 있으면 부사장이 된대요. 그럼 저 여기 상위 1% 해당됩니다. 그럼 제가 이 사업 하기 잘한 건가요? 네. 진짜 잘한 거 맞나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혹시 뭔가 찾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 그 멘토가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 회사는 현재 2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랍니다. 조금만 배워보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라면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대요. 처음에는 어색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조금만 배워보겠다라는 그 마음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도 안 해보면 성공할 확률도 없습니다. 로또라는 거 꿈 기차게 꿔도요. 결국은요. 사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제가 정말 이 비즈니스 잡기를 잘했다면요. 저는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요. 그냥 좀 잘생긴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하면 다거든요. 그냥 얼굴로 먹고 사는 거죠. 겨우 그 정도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꾸준히 성실하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면 지금은 더 좋은 환경인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시작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